네, 안녕하세요. 현수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의 제목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담긴 유네스코의 실체입니다. 네, 지금 현재 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12월 2일부터 4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 근데 이 국제 포럼은 202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정확한 제목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이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방향성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요번에 이제 포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일단 유네스코의 설립의 배경과 유네스코의 목적과 철학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한번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응 방안 또 이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네, 줄리언 헉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1946년 이 사람이 설립을 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죠. 네, 줄리언 헉슬리라는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생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을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다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네스코를 설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우생학을 통한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를 하나로 하나의 통합된 어떤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유네스코의 그 로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의 그 전면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굉장히 이성 중심의 그렇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을 기초를 다진 때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근데 지금 유네스코 로고 자체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전을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유네스코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기초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가치 위에 유네스코가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본주의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유네스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무엇을 줄인 말인가요? UN 안에 있는 E, Educational, S, Scientific, C, Cultural.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오는 organization입니다. 기구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education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인본주의 기반의 교육을 여기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포괄적인 성교육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 교육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사이언스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그런 과학 연구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를 한번 보시면요. 철저하게 유네스코는 문화적인 상대주의, 다원적인 어떻게 문화 다양성, 다원주의,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거 하면은 문화적인 다양성,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글로벌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국가 정체성이 아닌 글로벌 정체성에 이제 그걸 확립에 집중을 하는 기구가 유네스코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유네스코 그 목적과 철학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언 헉슬리가 1946년도에 이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유네스코는 과학적 세계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됐다. 네, 여기 밑에 한글 버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기본 철학은 과학적 세계 인본주의로 그 범위는 글로벌하고 배경은 진화론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이것을 좀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인본주의 개념을. 그리고 배경은 진화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들이 하고자 하는 과제는 뭡니까? 네, 이게 세계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교육에 앞장서겠다라는 게 이제 유네스코의 방향성입니다. 유네스코는 단일 세계 정부든 다른 형태든 세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방향 방법이 네, 세 번째 줄에 교육 프로그램.
네, 교육을 통해서 세계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요. 그 뒤에 빨간 부분 보겠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이 세계적 조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각국의 이제 주권이 있죠. 네, 국가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요. 는 국가의 주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주권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세계적인 조직.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 이렇게 UN, 이런 데로 이제 국가의 주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변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우생학 확산을 위한 또 교육도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냐는 거냐면 대중선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paganda.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실제 쓰긴 하지만 실제 이들은 선동의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여기 목적과 철학에도 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첫 번째 줄에 설득과 정보의 기술, 그리고 전쟁 중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이 됐던 선전 기법, 프로파간다 기법을 가져와서 네, 이를 평화라는 국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레닌, 레닌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이 상상했던 것처럼 수백만 명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나갈 어, 이들의 이제 방향성을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할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선전 기법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이것은 반드시 대중적 철학과 대중적 신념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대중매체를 활용하지 않고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어떤 세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유네스코의 이제 그 교육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괄적 성교육 이런 가이드가 실제 거기서 이제 출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많은 국가들의 성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해서 교육과정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성교육센터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성교육이 진행이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재생산권, 즉 낙태, 그리고 성적 지향 및 젠더 다양성, 그리고 젠더 정체성, 그리고 다양한 가족 이런 내용들이 유네스코 이제 포괄적 성교육,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배제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절제와 책임, 그리고 생명 존중, 전통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실제 있습니다. 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인 거죠. 네, 카톨릭 기반의 이제 그 국가들은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여기는 남미죠. 역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제 일부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반대를 하고요. 미국 내 일부 주와 단체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 포괄적 성교육뿐만 아니라 네, 두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연계 교육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15년도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인천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라고 유네스코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교육 포럼이 실제 열렸습니다. 네, 이거는 왜 열렸냐면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유엔 총회에서 2015년도에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뭐냐면 그동안 유엔 안에서 논의됐던 개별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의 문제, 뭐 여성 인권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 뭐 등등 난민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환경 이런 문제들이 협약이나 아니면 각종 국제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그 모든 유엔 안에서 논의되는 어젠다들을 다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유엔 안에서 유네스코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번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교육의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났던 게 바로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 2015년 그리고 2022년 교육과정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네, SDG라고 하는 이 목표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국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어젠다거든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것을 이제 달성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권이 약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교육을 또 유네스코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바로 SDG, 새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항목입니다. 네, 빈곤 대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네, 양질의 교육, 성평등, 네, 성평등 문제되는 용어이죠. 이런 17가지, 그 제목만 보면은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스며 있는 이제 조항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든 조항 내용들이 다 지금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다 들어가 있다. 3번의 건강과 웰빙에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서비스, 낙태를 위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3번에 들어가 있고요. 4번 굉장히 많죠? 각종 교육 내용이 다 4번에 들어가 있고요. 유네스코는 이 4번을 아주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교육, 성평등 교육, 포괄적 성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성인지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네, 이런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그걸 위해서 모인 게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국제교육 포럼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젠더 이퀄리티, 네, 젠더 이 용어, 문제가 있는 용어이죠. 그리고 여기다 제가 전통 가족 보호 내용이 미포함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17개 항목 중에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전통가족 보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통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가족과 전통 가족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회원국들 간에 이제 그 굉장히 마찰이 커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족 내용을 삭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은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기후. 네, 기후 위기는 결국은 누구의 원인이라는 건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이런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1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을 지금 유네스코에서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이제 퍼뜨리고 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국의 전통, 그렇죠? 전통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희석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서 관장을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건데 2016, 2017년도에 이 두 곳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보시면 밑에 헤브론 구 시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 실제 거주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막벨라 굴이 실제 그 헤브론 구 시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산, 우리가 말하는 모리아산,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 그리고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도 결국은
네, 이건 유대인과 관련이 없다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도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유네스코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돼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네스코의 어떤 문제되는 그런 방향과 이제 배경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유네스코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여기서 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 계약. 교육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 새로운 우리는 어떤 합의된 목소리를 내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새로운 게 필요하냐는 거죠. 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지. 그러면 기존의 교육의 내용은 도대체 어땠으며, 그러면은 새로운 교육 내용은 또 어떠한지 이 보고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서의 일부분을 서론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기존의 공교육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세기의 공교육, 그러니까 즉 기존의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가 정체성 함양과 국가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게 기존 교육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국가 정체성 함양에는 꼭 필요한 내용인 거죠. 애국심 강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교육은 뭐예요? 밑에 보시면은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적 연대, 그리고 글로벌 시민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도 이제 네모칸을 해놨지만 공동, 그리고 뭐 단결, 그리고 집단적 노력, 뭐 이런 식의 하나가 돼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애시당초 설립이 됐을 때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길 원했거든요.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정부 형태.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쪽으로 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교육 체계를 또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지식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해요. 헤게모니 하면 그람시가 연상이 되죠. 헤게모니 이론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 굉장히 문화막시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내포가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 헤게모니는 뭐냐? 기존의 교육 체제, 네, 보편적이고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기반한 교육 체제입니다. 서양의 교육 체제가. 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기존의 교육 체제가 하나의 그냥 헤게모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특정한 어떤 지배 계급이 구축한 하나의 그냥 헤게모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지배 계급은 누구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지배 계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교육 체제는 뭐다?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네, 독단적인 위계의 질서, 그리고 착취적인 개념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 체계 자체가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식 헤게모니에 저항하라. 제가 지금 노란 표시를 해놨죠? 저항하라. 그리고 경계를 해체해라. 탈경계.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에 거부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헤게모니에서 벗어나는 거, 저항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문화 막시스적인 그런 이제 접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고서가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우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요. 네, 교육과정 우선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해서 필요한 포용, 성평등, 불이의 해체,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문학을 또 우리 공적 공간에 인문학을 위한 이제 공간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류의 인문학이냐? 네, 공동의 인류, 공동의 지구, 그리고 또 집단적인 열망.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된 목소리, 연대해야 된다. 개인의 자율성보다 굉장히 집단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포괄적인 성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인권교육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인권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면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인 사고와
이를 옹호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 교육은 결국은 정치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불의와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밑에 성별, 인종, 선주민, 언어,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시민권의 지위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권력 구조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폭로하고 맞서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체계, 기존의 권력 구조,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뒤집고 폭로하고 대항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네, 젠더 불평등 이제 페미니즘 내용이 또 이제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네스코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뭐다? 전통적인 성윤리를 붕괴를 하고요. 가족과 가정을 약화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한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통제 및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유네스코의 지금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첫 번째,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단은 분별하고요. 비판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그 다음에 유네스코 정책에 대한 우리가 좀 학술적인 토론과 비판을 활성화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언어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유네스코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을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